이번에 너희를 초대한 건 너구리의 둔갑술로 인간의 기상천외한 놀이를 실체화하기 위해서야? 하얀 털 따라간다! 그리고 분홍털 이모! 분홍털 누나도! 쉽게 말해 꼬마 여우가 꾸는 꿈이 테마야. 좋은 꿈과 악몽 사이를 오가며 맛있는 유부를 찾는 거지. 이 제품은 짧지만 강렬한 방식을 채택했어.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약간의 혁신을 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지. 아라타키 최강 무쌍놀이 제작팀이 지원하러 왔다고. 형님, 저번에 받은 광고 의뢰도 아직 못 끝냈잖아요. 뭐? 사소한 일이니까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7 성인의 소환! 승자는 언제나 승리의 길 위에! 난 유네 미즈키야. 미즈키라고 불러줘. 좋은 꿈 치료. 악몽아 떠나가라. 바쿠는 인간의 악몽을 먹고 그 악몽을 자신의 꿈에서 소화시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향을 느껴봐. 다음 단계는 시각적인 준비가 필요해. 내가 눈을 떠도 된다고 할 때까지 감고 있어줘. 도플갱어? 그럼 또 다른 자신이나 지인을 봤다는 거야? 많은 특수 케이스를 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심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지금 쇼군님에게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강한 힘을 지닌 자가 점차 현실과 꿈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현실의 모든 걸 전쟁의 연속이라 여긴다면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정말 악몽뿐일 거라고 생각해? 역시 널 속이긴 무리였군. 이번에는 홀로 그 일검을 감당할 필요 없어요. 4명의 천존이여, 부름을 들으소서. 허공의 화상으로 진심을 숨기리니 경외를 담아 신의 위엄을 청하나이다. 여행자, 준비됐어? 그럼 먼저 눈을 감아줘. 좋아, 이제 가볍게 숨을 들이마셔. 갓 피어난 꽃향기를 맡는다고 상상해봐.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쉬어. 자, 천천히 어깨에 힘이 풀리며 구름이 당신의 몸을 감쌉니다. 좋아요.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몸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5.4 버전 특별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행자 루미네의 목소리를 맡은 성우 이세아입니다. 라이덴 A와 라이덴 쇼군을 연기하고 있는 성우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비한 목소리를 따라와 보니 여기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마 미즈키라는 친구일 거예요. 네, 최근 들은 이상한 소문이 미즈키와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이사 대중탕이라는 온천 기억나세요? 아이사 대중탕?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천수가게 상점가에는 아이사 대중탕이라는 온천이 있어요. 이 가게의 사장님은 나타에서 온천을 체험하고 깊은 감명을 받아 이나즈마에 와서 이 가게를 차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미즈키가 바로 이 온천의 대주주랍니다. 외국에서 막 돌아와서 미코와 사업 경쟁을 펼치려 하고 있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게다가 이 대주주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저는 야에미코를 연기하고 있는 성우 문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밤중에 나루카미 다이샤에 잠입해서 신성한 벚나무에 뜨거운 물을 부었대요. 그리고 아이사 대중탕도 치육의 2인조 아이돌을 출시해서 야외 출판사의 신화와 승부를 겨룰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딱 그렇게 들었어요. 온천에 오면 쓸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네? 네, 문유정 성우님 말씀은 잘못된 소문이라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저는 미즈키 목소리를 맡은 성우 김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서연 성우님, 그럼 미즈키는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게요. 미코와 관련이 깊은 사람이라면 분명 보통 인물은 아닐 텐데요? 문유정 성우님, 이제 이상한 소문은 그만 퍼뜨리고 진짜 정보를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이사 대중탕의 대주주인 이 친구는 유메 미즈키라고 해요. 독특하고 예쁘네요. 외국에서 돌아온 친구라 그런지 외지의 감성이 한 스푼 더해졌달까요? 그런데 저 꼬리는... 설마 미즈키는 요괴인가요? 안심하세요. 요괴긴 하지만 바쿠라고 불리는 착한 요괴거든요. 요력으로 인간의 악몽을 먹을 수 있어서 지금은 심리치료사로 활약하고 있답니다. 심리치료사요?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어렵죠? 괜찮아요. 미즈키가 겪은 일화를 보면 미즈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 보자. 미즈키는 전에 밤순찰자 전쟁에서 돌아온 전사에게 심리치료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전사의 악몽을 삼킨 후에 며칠 동안 기절해 있었대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꿈이었나 봐요. 그렇다 해도 기절까지 하다니. 바쿠가 인간의 꿈을 삼킬 수 있는 건 맞지만 너무 강한 악몽은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죠. 밤순찰자 전쟁의 꿈이라면 무척 강한 꿈이었겠네요. 그런 꿈은 바로 먹어버리면 안 되죠. 다행히 미즈키는 치료사이기도 해서 심리치료 요법을 결합해 그 환자의 악몽을 겨우 삼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꿈을 그냥 삼켰다간 단순 기절로는 안 끝났을지도 몰라요. 바쿠는 정말 고생이 많군요. 하지만 미즈키는 이걸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바쿠 일족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미즈키는 이 사명을 훌륭히 이행하기 위해 티바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종 심리학 지식을 익혔어요. 거기에 악몽에 대처하는 바쿠 일족의 노하우를 결합해 자기만의 독특한 진료법을 만들었죠. 이나즈마 요괴가 어떻게 나타 사람의 악몽을 먹었나 했더니 미즈키도 티바트 각지를 누비는 여행자였군요. 네, 심리치료 외에도 미즈키는 온천, 음악, 향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사람들의 숙면에 도움을 준답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이사 대중탕에 가서 체험해보세요. 다수의 심리치료사가 상시 대기 중이고요. 온천과 미식 서비스도 제공하니까요. 그곳에서 고민을 내려놓고 행복을 찾아보세요. 아까 수메르의 향로도 보이던데 미즈키는 정말 많은 곳에 가봤나 봐요. 미즈키의 인맥은 티바트 곳곳에 널리 퍼져 있어요. 그중 몇 가지 흥미로운 관계를 소개해드릴게요. 말라니도 미즈키랑 아는 사이군요. 그러고 보니 말라니의 수상용품점 맞은편에 신비한 가게가 들어온다는 공지를 봤어요. 벚꽃의 향기와 우아한 보라색을 더해줄 거라는 설명도 적혀있던데 그게 설마 미즈키가 열 가게인가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건 바로 미즈키의 힐링 쉼터예요. 최근 개업을 준비하고 있죠. 말라니도 이 소식을 듣고 특별 제작한 선물을 보내줬답니다. 두 사람 정말 사이가 좋네요. 또 최근에는 코코미랑도 와타츠미 섬에 아이사 대중탕 분점을 내는 일에 관해 논의하고 있어요. 네? 가게를 또 내요? 사업에 정말 열심이네요. 아직 협상 단계에 불과하지만 가게를 순조롭게 오픈하면 악몽에 고통받는 손님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즈키는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미즈키에게 치우개 2인조 아이돌을 출시한다는 루머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요. 사람들이 한간에 떠도는 소문만 듣고 상상의 나래라도 펼쳤나봐요. 그렇지만 미즈키랑 미코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란 건 사실이에요. 지금 라이벌인 관계인 것도 그렇고요. 맞아요. 라이트 노벨이든 온천과 심리치료 서비스든 전부 여가 시간에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라이벌이어도 서로의 손님을 빼앗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는 건 다른 사람이죠. 악의적으로 미즈키의 손님을 뺏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미즈키는 괜찮나요? 그건 지금 알려드리면 재미없죠? 유메 미즈키의 전설 임무 바쿠의 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참, 바쿠의 장을 완료하면 유메 미즈키의 육성 재료를 추가로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5.4 버전부터 전설 임무를 받을 때 더 이상 열쇠를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들 더 빠르고 편하게 좋아하는 캐릭터와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도 우리 여행자님들에게 바쿠의 장 내용을 살짝만 보여드릴까요? 함께 보시죠. 저 두 사람은... 저 알겠어요. 아이사 대중탕에서 낸다는 치우개 2인조 아이돌이군요. 아이, 그러니까 그건 루머라니까요. 저 두 사람은 아이사 대중탕의 심리치료사 자매예요. 키가 큰 쪽이 동생이고 키가 작은 쪽이 언니죠. 두 자매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두 사람의 치료 스타일은 또 어떨지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이 동글동글한 친구 너무 귀여워요. 아까부터 우리 곁에 있던 친구랑 되게 닮았는데요? 이건 어린 바쿠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오, 갑자기 미즈키의 어린 시절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이나즈마 사람들은 어린 바쿠를 보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어요. 이 친구들 덕분에 악몽으로 인한 아픔이 줄어드니 행운이라면 행운이네요. 네, 하지만 바쿠의 장에서는 행운을 기다릴 필요가 없답니다. 바쿠의 치료를 풀코스로 체험해보실 수 있거든요. 행운이 제 발로 찾아오는군요. 맞아요. 그럼 다음 장도 확인해볼까요? 저 이상한 건 뭐죠?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요. 이번에 여행자와 미즈키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적을 상대하려면 그에 걸맞은 힘이 있어야겠죠? 우리 먼저 미즈키의 전투 스킬을 알아봐요. 진료 시간이야. 야짱, 대짱, 부탁해. 전투에서 미즈키는 부채를 휘둘러 상쾌한 바람을 일으켜서 적에게 바람원소 피해를 줍니다.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좋은 꿈의 추억을 엮어 부유몽 상태에 진입하죠. 재밌어 보여요. 부유몽 상태는 미즈키가 파티원을 돕고 적을 상대하는 주요 수단이에요. 이 상태에서 미즈키는 주기적으로 주변의 적에게 바람원소 범위 피해를 주고 파티원의 확산 반응 피해를 높여줍니다. 특성 일렁이는 달을 개방하면 미즈키의 부유몽 상태의 지속 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답니다. 원소 폭발을 발동하면 미즈키는 주변의 적을 끌어당기고 바쿠 동료를 소환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환된 바쿠는 꿈과자를 생성하는데요. 현재 필드 위 캐릭터의 HP가 일정 비율보다 높을 때 꿈과자를 주우면 꿈 충격파를 방출해 주변 적에게 바람원소 범위 피해를 줍니다. 반대로 HP가 일정 비율 이하일 때 꿈과자를 주우면 HP가 회복되고요.
만약 일정 시간 동안 꿈과자를 줍지 않으면 꿈과자는 폭발하며 주변의 적에게 바람원소 범위 피해를 줍니다. 아, 미즈키는 상냥하네요. 어떤 상황도 다 케어해주니까요. 네, 전투에서 미즈키가 여러분께 쾌적함을 선사해드릴 거예요. 방금 미즈키는 파티원의 확산 반응 피해를 높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람원소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소 타입의 파티원을 함께 조합해서 적에게 원소를 부착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미즈키가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해서 전장의 공중을 누비며 적을 공격하는 거죠. 전투에서 미즈키는 동료의 고유한 능력을 꿰뚫어보고 바람원소 신의 눈을 사용해서 그 힘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파티가 확산 반응으로 주는 피해도 높여주고요. 또 적절한 타이밍에 원소 폭발을 발동하면 더 도움이 되는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답니다. 간단 명료하네요. 이해가 쏙쏙 돼요. 확실히 쾌적하겠어요. 파티 조합도 자유로워 보여요. 참, 미즈키에겐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미즈키가 파티에 있을 때 파티 내 자신의 캐릭터가 회복류 요리를 사용하면 일정 확률로 회복량이 증가해요. 재미있게도 이 효과의 발동 확률은 상응하는 캐릭터의 호감도 레벨에 따라 높아진답니다. 엄청 독특하면서도 미즈키랑 잘 어울리는 효과예요. 아무래도 프로 심리치료사니까요. 심리치료사는 환자와 자주 소통해야 해요. 그래야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감도도 오르고 효과도 더 좋아지는 거죠. 저도 빨리 미즈키랑 소통하고 싶어요. 미즈키는 언제 뽑을 수 있나요? 어서 알려주세요. 좋아요. 5.4 버전 상반기 이벤트 기원에서는 유메 미즈키와 시그윈이 확률 업으로 찾아옵니다. 신규 5성 법구 나른한 새에도 무기 이벤트 기원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5.5 버전 업데이트 후 미즈키는 일반 기원에 추가되니 참고해주세요. 오! 그럼 앞으로 일반 기원에서 티바트 탐사를 도와줄 친구를 한 명 더 뽑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게다가 미즈키는 확산 반응 피해를 강화해주는 캐릭터인 만큼 활용할 수 있는 파티 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확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소의 동료와 사용하기만 하면 아주 쾌적하게 강한 파티를 꾸릴 수 있죠. 그렇군요. 파티 조합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유저에게 딱이겠어요. 조작도 엄청 쉬워 보여요. 미즈키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번 확률업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반기 이벤트 기원에서는 프리나와 라이오슬리가 복각으로 찾아옵니다. 라이오슬리요? 드디어 오는군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와, 라이오슬리. 아이, 온천에서 이렇게 흥분하면 좋지 않아요. 차라리 나가서 바람을 좀 쐬죠. 아직 중요한 임무가 남았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야외 출판사와 아이사 대중탕이 공동 지원하는 미카와 꿈놀이 축제 특별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행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미카와 축제가 곧 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100년 전 미카와 축제는 요괴들끼리 술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축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간과 요괴가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되었죠. 2025년 2월 14일, 즉 5.4 버전 업데이트 다다음 날에 요고우산 밑에서 이번 미카와 축제가 개최됩니다. 지금 축제 준비가 한창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죠. 오늘 방송에서는 루민의 성우인 저 이세아와
그리고 라이덴 쇼군의 성우인 저 박지윤이 여러분께 축제의 상황을 미리 전해드릴게요. 그러고 보니 지난번 미카와 축제로부터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네, 그때는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해변가에서 소규모로 아키츠 놀이를 했었죠. 맞아요. 그때 아야토에게 속아서 담력 시험에 참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의 미카와 축제는 놀라움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죠. 요괴와 마음을 나누고 여운이 길게 남는 이벤트였어요. 해변가의 놀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운데 100년 전처럼 성대한 축제를 열면 얼마나 재미있을지 기대되기도 했어요. 인간과 요괴 모두에게 무척 특별한 교류의 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회가 지금 찾아왔네요. 네! 막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간과 요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성대한 연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게다가 이번에는 요괴만 놀이를 만들지 않아요. 인간과 요괴의 콜라보가 펼쳐집니다. 보이시나요? 현장의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전부 48시간 한정 놀이 제작에 참가하는 선수들이에요. 48시간이요? 이틀 만에 놀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세상에. 저였으면 아이디어 구상만으로도 시간이 다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요괴의 협력이 필요한 거죠. 여우밥의 효과 덕분에 이번에는 요괴들이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인간은 아이디어가 많고 요괴는 법력이 강하니 이번 협력으로 재미있는 히트작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방송을 보고 계신 여행자 여러분을 위해 이번 놀이 제작에 참가하는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인간과 요괴의 콜라보로 어떤 독창적인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되시죠? 참, 방송 측에서 각 팀의 놀이 제작 상황을 살짝 들여다볼 기회도 마련해줬다고 해요. 그럼 놀이의 내용도 여기서 살짝만 공개해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틀 만에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운 멋진 놀이들이 등장하니 놀라지 마세요. 정말 기대돼요. 첫 번째 놀이는 미즈키, 교부코반, 코코미 선수가 함께 만든 꼬마 여우의 백일몽입니다. 이 놀이에서는 꼬마 여우를 도와야 합니다. 좋은 꿈과 악몽 사이를 오가며 맛있는 유부를 먹으면서 라멘 가게에 도달해야 하죠. 작은 여우가 마지막 스테이지에 도달하면 아주 귀엽고 특별한 아기 바쿠가 나타나 축하해준다는 사실은 비밀. 이미 다 말했으면서. 뒤늦게 스태프 눈치가 좀 보여서요. 그 바쿠의 정체가 무엇일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작은 여우를 신경 써주세요. 특히 좋은 꿈과 악몽이 전환될 때는 꼭 발밑을 잘 보세요.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자, 다음 놀이는 사유, 길법사, 유이미야 선수가 함께 개발한 분신의 꿈입니다. 종점으로 가는 다리가 사라지고 없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너구리 분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이건 생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놀이예요. 플레이어의 행동을 따라하는 너구리 분신을 이용해 종점에 도달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보세요. 이 놀이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딱 보니 알겠네요. 너구리 분신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은 푹 자고 싶은 사유가 떠올릴 만한 작품 같은데요? 이걸 게으름 피우는 행동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닌자의 인술, 분신술이라고요. 분신술을 놀이에 접목시키다니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건 저희 둘의 추측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이 놀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겠어요.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현재 분신의 꿈의 다른 스테이지도 한창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더욱 재미있는 기믹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행자님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방금 두 놀이는 참신함을 자랑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놀이는 여러분을 추억에 잠기게 할 거예요. 아키츠 놀이의 화려한 후속작 몬드 하루파스툼 축제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것은 바로 토마, 외눈 동자승, 여우 요괴, 갓파, 쇼우세이가 만든 아키츠 하루파스툼입니다. 제작자 라인업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게임이 탄생했는지 짐작이 가네요. 라켓을 휘둘러 하루파스툼을 쳐내는 타격감은 몬드 출신인 토마가 떠올릴 만한 거고, 블록을 피하는 건 2년 전에 외눈 동자승 친구들과 같이 한 아키츠 놀이가 떠올라요. 네, 거기에
슈오세이의 특수 효과가 더해져 놀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죠. 아키츠 하루파스톰은 개인 도전도 가능하지만 친구와 함께 깰 수도 있어요. 체력과 전략, 사교성이 모두 결합된 놀이입니다. 세 팀 다 정말 흥미로운 놀이를 제작했네요. 여행자님은 어떤 놀이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다. 급하게 답하실 필요 없어요. 이번 축제에서 여행자님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최고의 놀이상을 선정하게 되실 거거든요. 수상팀은 영예로운 황금 너구리 트로피를 받게 된답니다. 트로피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흥미진진하네요. 그렇죠? 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놀이들은 아직 제작이 다 끝나지 않았고 아직 여러 디테일을 개선 중이라고 해요. 여행자 여러분께서 직접 체험해보시고 평가를 내려주세요. 참! 그리고 축제하면 스탬프를 찍고 다니는 묘미가 있잖아요? 축제의 각종 놀이를 체험하면 놀이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일정 수량의 놀이 스탬프를 모으면 이벤트 전용 4성 무기 등 풍성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즐길 거리가 엄청 많네요. 다 하고 싶은데 제 체력이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아이, 걱정 마세요. 휴식이 필요하다면 아이사 대중탕에서 편히 쉬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번 축제 기간에는 특별히 미카와 축제 전용 유카타까지 준비했다고 하네요. 와, 정말요? 이벤트가 시작되면 친구들과 함께 온천의 카드 게임을 즐기러 가야겠어요. 야외 출판사의 소설 노점이 행사장에 배치될 예정이니 많이 찾아주시고요. 행사장까지 오기 어려운 분이라면 코마니아에 배달을 맡겨주세요. 저 멀리 나타까지 안전 배송해드립니다. 세아성우님, 코마니아에서는 PPL이 안 들어와서 말하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그만. 괜찮아요. 나중에 이 부분만 편집하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확인된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맞아요. 위대하신 나루카미 슈구님이 이번 미카와 축제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신다고 해요. 와! 그분이 직접 현장을 찾아주실 줄은 몰랐어요. 행사장에 인파가 잔뜩 몰리겠네요. 잠깐만요. 근데 슈구님이 거기까진 왜 오시는 거예요? 미코시 치요가 남긴 악몽을 조사하러 온다던데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저희끼리만 알고 넘어가도록 해요. 미카와 축제는 모두가 즐기고 돌아가는 축제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저번 축제에 와봤든 안 와봤든 인간이든 요괴든 전부 이번 축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2월 14일에 미카와 축제에서 만나요.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미카 축제 소개해 주시는 거 잘 들었어요. 덕분에 오랜 친구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기뻐요. 그러고 보니 티바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티바트 친구들의 근황이 궁금하신 여행자님이 무척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5.4 버전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우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마침 잘 왔네. 이리 앉게. 붕합검! 거기 앞에 너! 거기서! 우와! 태희 오빠! 리월의 우물 시에는 이렇구나! 몬드랑 사뭇 다르지?
오늘 향기가 참 좋네. 이거 먹어봐. 다음엔 네가 와타치미 섬 밖을 구경시켜줄래? 이거 설마 필드에서 캐릭터를 마주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5.4 버전의 신규 이벤트 여행이 1화 시의 장이 개방됩니다. 티바트 대륙을 거닐 때 길가의 행인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낯익은 동료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그들의 근황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드디어 오랜 친구들과 상봉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친구들의 일상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티바트 대륙은 엄청 넓잖아요. 이 안에서 친구들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티바트 대륙에서 동료에게 새로운 소식이 생기면 지도에 관련 아이콘이 표시될 거니까요. 상황하는 장소로 찾아가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1화를 완료하면 수첩에 이야기가 기록돼요. 일정 수량의 1화를 완료하면 상황하는 보상도 주어지니 친구를 잊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이런 편안한 일상을 보고 싶었어요. 어라? 잠시만요. 지금 종려가 호두에게 라이트 노벨을 사다 주러 나온 건가요? 이런 소설에도 흥미를 가질 줄은 몰랐네요. 좋은 이야기 소재가 되겠는걸요? 빨리 써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다들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 마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주세요. 그나저나 시의 장이라면 다른 장, 그러니까 후속편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물론이죠. 이건 첫 도입에 불과해요. 여행자님들의 피드백에 따라 조정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오호, 앞으로 티바트를 여행할 때 즐길 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5.4 버전에 또 어떤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봐요. 우선 새로운 전투 이벤트, 출정 시련의 땅이 개방됩니다. 이벤트 도전은 25층의 전투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층수가 높아질수록 적의 레벨과 HP도 높아집니다. 30초 내에 한 층을 클리어해야만 다음 스테이지에 도전할 수 있죠. 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벤트가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개인 도전에서 일정 층수까지 돌파하면 친구에게 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프가 제공돼요. 마찬가지로 친구도 여행자님을 도울 수 있어요. 이번 이벤트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개인 도전으로 혼자 적에게 맞설 수도 있지만 친구와 파티를 맺고 함께 싸울 수도 있어요. 물론 잠깐 들어가서 분위기만 맛보고 보상만 받아가셔도 되죠. 어쨌든 손해는 아닐 거예요. 맞아요. 특히 평소에 전투 빌드를 연구하기 좋아하는 분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연구 성과를 시험해보세요. 일정 층수를 누적 돌파하면 이벤트 한정 명함도 획득하실 수 있어요. 아기 상룡이 심연 메이저 얼굴에 펀치를 날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저 명함 꼭 가질 거예요. 어머,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나중에 제 한정 명함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미즈키의 라이벌로서 저도 미즈키보다 먼저 명함을 따고야 말겠어요. 왜 갑자기 불이 붙으신 거죠? 이 이벤트는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지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을 원하신다면 또 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최근 폰타인 수역에 외래종 물고기가 침입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방생 사냥꾼이 생태계 교란종 대소탕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생태계 교란종 대소탕은 협동 모드와 경쟁 모드로 나뉘어요. 원하는 방식으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원서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일거양득이네요. 일거삼득이죠. 현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도 몰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역시 영웅다운 행동이네요. 누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지 시합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초대형 보석 웹브러를 먼저 포획하면 대량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좋았어. 여기 있는 물고기는 전부 제가 접수하겠어요. 근데 이 방생 사냥꾼 말이에요. 왠지 낯익지 않나요? 전에 몬드에서 수메르 물고기를 방생했던 상인이에요. 과거의 잘못을 깨우치고 갱생했나봐요. 잘 됐네요. 여러분도 이상한 걸 함부로 방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참, 5.4 버전에서는 저 상인 말고도 또 한 명의 오랜 친구를 만나게 돼요. 맞아요. 바로 자비예요.
아, 신의 총애를 받는 그 영화 감독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의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번엔 영화 촬영이 아니라 후원사를 위한 광고 제작을 진행한대요. 뭐 여행자에겐 오랜 친구와 함께 창작하는 즐거움이 중요한 거니까 영화든 광고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할 일도 간단해요. 이미 찍어놓은 장면들을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편집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후원사가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해요? 예술에는 정해진 답이 없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재미만 있으면 후원사 쪽은 자비애가 알아서 커버쳐 줄 거예요. 아, 그럼 안심하고 편집해도 되겠네요. 한 장면을 최대 3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자유롭게 창작해보세요. 편집한 작품은 후원사의 요구를 충족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평가를 받게 돼요. 또 티바트 광고왕 이벤트에서 만든 작품은 저장, 공유, 전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멋진 작품을 기대할게요. 이토도 여기에 등장하는군요. 미카 축제의 놀이 제작 현장에 왜 없나 했더니 여기에 광고를 찍으러 온 거였어요. 이토가 저렇게 열심히 7성인의 소원을 홍보하는데 저희도 질 수 없죠. 5.4 버전에서는 격투 모드에 자동 대전이 다시 등장합니다. 새로운 캐릭터 카드와 마물 카드도 추가되니 꼭 와서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카드를 잘못 내서 전략이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경우 바로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자동 대전에 기권 버튼이 추가됩니다. 또 일반 모드의 7성인의 소환에도 최적화 및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다들 즐겁게 플레이해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지맥의 경유 이벤트가 5.4 버전에서 찾아옵니다. 모라와 경험치 책이 필요한 여행자님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 시스템 최적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5.1 버전에서는 합성대에 육성 계산기 기능이 추가되고 육성 부담이 일부 완화됐었죠?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5.4 버전에서 육성 관련 경험이 한 번 더 대폭 개선됩니다. 우선 육성 재료 획득 경험 개선입니다. 육성 가이드 화면에 들어가면 육성 계획에 캐릭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육성 목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목표를 설정하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와 획득 루트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육성 목표를 설정하면 모험 핸드북, 비경 입구, 비경 결산 화면, 기행 보상 화면 등 육성 재료 획득과 관련된 주요 화면에서 현재 필요한 재료의 알림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재료를 누르면 해당 재료의 획득 진척과 목표 달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죠. 우와, 되게 편해 보여요. 엄청 많은 걸 알려주네요. 매번 하나하나 계산하기 번거로웠는데 잘 됐어요. 다 기억하는 것도 일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수고가 훨씬 줄어들겠어요. 인터페이스도 훨씬 직관적인데요? 개선사항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일부 화면에 현재 레진 수량이 표시됩니다. 이러면 레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고 화면을 나갈 필요가 없겠죠? 또 육성 재료를 합성할 수 있는 경우 합성 가능 수량을 누르면 현재 위치한 나라의 합성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부 번거롭던 조작이 간소화됩니다. 일단 캐릭터 목록부터 보시면요. 예를 들어 라이오슬리의 특성을 레벨업한 후 곧바로 시그윈의 특성도 레벨업하고 싶다고 쳐볼게요. 이때 라이오슬리에서 시그윈의 창으로 넘어가도 화면이 속성 창으로 돌아가지 않고 특성 창으로 유지됩니다. 또 PC 클라이언트의 키보드 마우스 모드에서 캐릭터 목록을 움직일 때 원소별 빠른 필터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원하는 원소의 캐릭터를 필터링해 보실 수 있어요. 캐릭터가 많아져서 위에 있는 목록에서 원하는 캐릭터를 찾으려면 아무래도 좀 힘들었잖아요. 이제 이 기능이 있으니까 훨씬 편해지겠어요. 좌측 하단의 필터링 기능도 유용하니 같이 써보세요. 네, 그럴게요. 캐릭터 필터링이 개선되었다면 무기 필터링 개선도 빠질 수 없겠죠? 5.4 버전 업데이트 후부터는 무기 선택 화면에서 무기의 부속성을 필터링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추천 속성도 있네요. 이러면 캐릭터에게 어떤 부속성의 무기를 장착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쉬워지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무기 재련 화면에 빠른 투입 기능이 추가됩니다.
앞으로는 더 빠르고 편하게 무기를 재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세의 주전자에서도 포롱이에게 더 빠르게 연락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를 포함해 언제 어디서든 재료를 구매하고 가구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들을 게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여행자님을 위한 특별 소식입니다. 바로 호요버스 PC방 겨울방학 이벤트! 전국 호요버스 PC방에서 원신을 플레이하면 굿즈 교환 포인트를 얻어 굿즈 교환소에서 굿즈를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 겨울방학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전국 PC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벤트와 함께 호요버스 PC방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굿즈가 추가된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벌써부터 실물이 궁금해지는데요? 우와, 저도 이벤트에 꼭 참여할래요. 어떻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나요? 얼른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자자,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스텝 1. 가까운 호요버스 PC방 가맹점 검색하기. 원신 공식 카페에서 호요버스 PC방 굿즈 교환소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호요버스 PC방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검색창에 내가 있는 지역명이나 가고 싶은 지역명으로 검색하면 근처에 있는 호요버스 PC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텝 2. PC방 전용 아이콘으로 원신 실행하기. 호요버스 PC방에 방문하시면 바탕화면 우측에 있는 크래프트박스 전용관에서 원신 PC방 전용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원신 PC방 아이콘으로 실행해주세요. 그러면 1시간에 100포인트씩 정리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저 질문 있어요. 원신 PC방 전용 아이콘 말고 페이몬 아이콘을 눌러서 접속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원신 PC방 전용 아이콘으로 접속해야만 굿즈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알겠어요. 호요버스 PC방에서는 원신 PC방 전용 아이콘으로 접속하기. 기억 완료. 여행자 여러분도 호요버스 PC방에서는 원신 PC방 전용 아이콘 기억해주세요. 스텝 3. 원신 굿즈 교환하기.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로 원신 굿즈 교환소에서 전용 굿즈를 마음껏 구매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이벤트에 참여하기 정말 쉬운 것 같네요. 그럼요, 어렵지 않아요. 게임도 하고 굿즈 포인트도 얻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이번 해등절 전용 굿즈를 획득할 절호의 기회를 쉬운 것 같네요. 그럼요, 어렵지 않아요. 게임도 하고 굿즈 포인트도 얻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이번 해등절 전용 굿즈를 획득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호요버스 PC방은 상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이용 방법과 다양한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신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도 슬슬 마칠 시간이네요. 그렇구나. 이렇게 마무리하기 아쉬운데 다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을 나눠볼까요? 네. 저는 오랜만에 여행자님을 찾아뵙고 또 버전 방송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간만에 이나즈마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행자님과 만날 생각에 벌써 두근두근 설레네요. 이나즈마에서 진행되는 축제 다들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 5.4 버전에서 만나요. 네, 저도 여행자님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며 정말 알찬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행자님, 야외 출판사와 아이사 대중탕이 공동 후원하는 미카와 꿈놀이 축제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우후! 벌써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한다니 정말 아쉽네요. 버전 방송은 첫 출연이었는데요. 이렇게 여행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행자님, 우리 심리치료사 미즈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미즈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5.4 버전 바쿠의 장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여행자님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나나나나나
깼구나. 기분이 어때? 이번에는 목소리로 너를 꿈에서 깨워봤어. 효과가 꽤 좋은 것 같네. 긴장하지 마.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돼. 너의 꿈은 정말 특별해. 수많은 이야기와 미지의 반짝임이 담겨있지. 오늘 나와 어울려줘서 고마워. 돌아가는 길 꼭 조심해. 꿈에서 갓 깨어나서 조금 멍할 수 있거든. 정신을 맑게 해주는 향? 아니야. 지금은 안 피우는 게 좋겠어. 벌써 해가 졌는걸. 제때 푹 자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그럼 잘 자, 여행자. 좋은 꿈 꿔.